네, 이렇게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극장가 역시 명절 대목 잡기에 나섰는데요.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 추석에 볼만한 영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영화에서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각 영화사들, 제작사들 월 초부터 추석에 어떤 영화를 내보낼지 기획을 짜고 있다고요?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품들이 출연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연초부터 어떤 성격의 작품을 만들고 언제 개봉을 할지 미리 정해놓거든요. 특히나 추석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가족 관객을 겨냥한 특수한 소재들을 개발을 해서 예. 개봉일을 미리 잡아놓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화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단 치고 나간 영화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예. 김지훈 감독의 밀정인데요. 예. 9월 7일에 개봉을 했는데 벌써 일주일 동안 거의 3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고요. 지금 네. 가장 많은 관객들이 밀정을 찾고 있는데요. 김지훈 감독이 또 연출을 했고 또 송강호 배우, 공유 배우 등이 출연을 하고요. 네.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상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와서 경성 내에 있는 일제 시설을 파괴하려는 그런 의열단과 이를 쫓는 좀 일본 경찰의 해유, 교란 그런 작전들을 다루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약간 스파이물 같은 느낌을 네. 많이 주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예. 김재훈 감독도요, 예. 이 영화를 단순하게 이 192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그런 역사극이라기보다는 이 첩보물, 스파이물의 어떤 배경들을 많이 첨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있으면 이 전반부 같은 경우는 심리전에 많은 어떤 이야기를 활용을 했고요. 뒤로 갈수록 액션이 좀 강조되는 그런 측면으로 영화가 개봉을 하고 있어서 혹시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한 두 편의 영화를 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을 주기도 합니다. 김준 감독 요즘에 가장 주목받는 감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연출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송강호 씨의 이런도 상당히 모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사계절 배우다. 매 계절마다 송강호 씨가 네. 찍은 영화들이 개봉하기 때문인데요. 송강호 어떻습니까? 배우가 그렇게 출연하기도 하고요. 밀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유 배우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요. 예. 올 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연 배우와 함께 출연했던 로맨스 영화 남과 여에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여름에는 1,000만 관객을 넘었던 이 부산행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지금 또 밀정으로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매년 중요한 작품들에 등장을 하고 있고 공유 배우 같은 경우는 올해 특히 좀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행 지금 저희가 영상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때도 활약이 대단했지만 밀정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예. 부산행 예.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좀 좀비에 맞서서 자기의 딸을 보호하려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면 예. 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좀 투사 역할을 맡으면서요. 굉장히 좀 성격이 다른 그런 좀 역할을 맡았는데요. 굉장히 좀 무리 없이 소화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한국 영화계는 공유를 잡기 위해 또 노력을 하겠죠. 공유하기 그렇겠죠. 위해서. 맞아요. 자, 그럼 밀정과 같은 날 개봉한 또 다른 시대극이 있습니다. 고산자 대동여지도 네. 인기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강석 그렇죠. 감독 영화고요. 어떻게 관전 포인트 뽑을 수 있을까요?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이제 김정호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이 나라에서 이 지도를 독점하려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에 맞서서 김정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지도를 볼 수 있게끔 어떤 노력하는 김정호의 새로운 면모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김정호의 딸 순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애를 또한 좀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석 감독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네. 그 인간의 가족의 그렇죠. 이런 것들 강조를 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예. 이 추석이라는 기간은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즌인 만큼 가족들이 좀 볼만한 작품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강호석 감독이 이제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통해서 가족들이 좀 즐길 만한 그런 작품으로 예.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만든 거죠. 제가 지금까지 강석 감독 영화를 많이 보았었는데 네. 인기에서 한 번 정도 좀 변화를 시도했던 것 같고요. 아, 대동여지도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좀 뭔가 변화를 시도했나요? 아무래도 그 예. 변화라기보다는요. 이 김정호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강호석 감독이 그런 인물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의무감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지점이 아무래도 이끼 같은 경우는 좀 스릴러물이었다면 고산자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사극이면서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 고산자 대동여지도와 관련해서 오늘로 4시입니다.
YTN 뉴스 Q에서 강석 영화 감독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도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으니까요. 잠시 뒤에 또 직접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명절 연휴만 가볍게 좀 즐길 만한 영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디 알렌 감독의 카페 소사이어티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디 알렌 영화가 돌아왔군요. 네, 예. 그 우디 알렌 감독이요, 1935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81살이거든요. 근데 이번 거의 매년 한 편씩의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우디 알렌 감독이 6월에는 이레셔널 맨, 그리고 이번에는 카페 소사이어티를 한국에서 개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카페 소사이어티는요, 1930년대 뭐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많은 어떤 뭐 예술가라든지 또 유명인들이 모이는 그런 카페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카페에 모여서 사랑을 나눴던 남녀, 그리고 헤어졌다가 후에 네. 다시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 영화에서 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제시 아이젠버그,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로 유명해진 크리스틴 스튜어트, 젊은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점인데요. 그렇군요. 예. 우디 알렌 감독은 굉장히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 배우들과 만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영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디 알렌이 직접 나오진 않는군요, 이번 아, 영화는. 예, 요즘에는 우디 알렌이 잘 나오진 않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좀 예. 젊은 배우들하고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배우 이병헌 씨가 할리우드 진출 최초로 네. 악역을 맡았습니까? 아니요. 악역은 아니고요. 좋은 역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 악역을 많이 찍었고요. 그렇죠. 예. 동양인들이 할리우드에 진출할 때는요, 뭐 대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악역 아니면 액션에 좀 특화된 그런 역할을 맡았잖아요. 근데 매거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병헌 배우가요, 악당들이 마음을 괴롭히는데 그 악당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용된 그런 무법자 7인 중에 한 명을 연기를 했어요. 예. 빌리 락스라는 이름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안톤 후쿠아인데요. 김지훈 감독이 연출했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 이병헌 배우가 나쁜 놈 역할을 맡았었는데 예. 이번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는 좀 선한 역을 맡았고요. 특히나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는 이병헌 배우가 칼을 쓰는 연기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도 칼을 좀 잘 쓰는 역할로 나왔고요. 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악역이 아니라 선한 역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병헌 배우가 계속해서 할리우드에서 활약을 하면서 그 아시안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들을 조금씩 깨고 있는 점도 예. 저희가 좀 주목해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헌 씨의 어떤 역어 연기도 이번에 네. 얼마나 좀 대본이 늘었는지도 네.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사실 이번 예.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출연 분량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 말을 하는 대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말을 하는 대화보다는 네. 액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사보다는 이병헌 배우가 쓰는 어떤 몸의 연기, 네. 그런 것들이 좀 주목해서 보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리메이크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배너가 또 리메이크가 네, 배너 같은 경우는 벌써 4번째로 리메이크된 작품인데요. 아무래도 배너 하면 가장 많은 관객들이 생각하는 게 찰턴 헤스턴이 출연했던 그 배너, 1959년 작품을 생각하실 텐데요. 네.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4시간에 달하는 작품이었잖아요. 대작이죠. 맞아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좀 2시간으로 압축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주된 내용이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였는데 친구 한 명이 배신을 하면서 가문이 몰락하고 또 노예로 전락하는데 그에 대한 복수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보다는요, 아무래도 2시간으로 좀 줄이다 보니까 네. 로마의 전차 장면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이미지를 살리는데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명절에는 아무래도 가족과 나들이 하기 좋고요. 그 아이들과 보는 영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네. 개봉을 했죠 또? 뭐 예. 장난감이 살아있다라는 장난감이 애니메이션 살아있다. 같은 예. 경우 먼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그 마을에 위기가 닥치면서 장난감들이 살아나서 활약을 펼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점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작품일 것 같고요.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요, 이 후안 호세 캄파넬라라고요. 예. 아카데미에서 엘 시크리토 비밀의 눈동자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죄송합니다. 예. 수상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에 맞춰서 보게 된다면 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뭐 아이들 뭐 무조건 좋아한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어른이 얼마나 공감하고 좋아할 네. 수 있을 만한 영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영화 예.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커서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애니메이터가 4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뭐 영상으로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되게 익살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개그맨이죠 컬투 네. 씨가 더빙을 맞아요. 맡았잖아요. 장난감이 예. 살아있다 그
더빙을 맡아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이 밑에 있는 자막을 보는 것보다는 목소리를 들어서 듣는 게 훨씬 재미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영화를 고르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그 리메이크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는데요. 네. 영화 그 자체를 재개봉하는 또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톰 행크스가 출연을 해서 그해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았던 이 포레스트 검프인데요. 아, 명작이죠. 그래요. 예. 예. 그 지난해 이터널 선샤인이 개봉 때보다 재개봉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관객을 모았잖아요. 그러면서 재개봉 영화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추석 시즌에는 아무래도 좀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이 특화되다 보니까 포레스트 검프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남들보다 좀 지능은 떨어지고 그리고 다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런 어떤 역경을 딛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 역사와 함께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각광받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19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뭐 존 F 케네디라든지 그런 실제했던 인물들의 뉴스릴과 그리고 톰 행크스가 연기한 포레스트 검프의 어떤 예. 합성된 이미지를 같이 거의 뭐 사실적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해가지고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점에서도 한번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영화에는 굉장히 좀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그래서 네가 예. 어떤 거를 고를지는 예. 아무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연의 연속인데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자신이라는 개인사가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이 대사가 많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저는 뛰어.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그 나는데, 포레스트 예. 검프와 예. 사랑하는 이제 제니라는 그런 여자친구였는데요. 항상 어릴 때는 포레스트 검프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제니가 항상 얘기한 거죠. 런, 포레스트 런, 그렇죠. 도망가. 그런 얘기로 또 기억이 되고 있죠. 자, 톰 행크스의 그 좀 나이가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네. 이제 톰 행크스 주연의 설리라는 영화가 맞아요. 개봉이 된다고요. 어떤 그 영화인가요? 클린트 예. 이스트우드가 또 감독을 했는데요. 설리 같은 경우는 이 2009년 1월 15일에요. 뉴욕 인근에서 출발한 이 비행기가요. 새떼와 부딪히면서 엔진이 소실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하는데 승객이 150명이었고 승무원이 5명이었는데요. 예. 그 전체 155명의 이 비행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구조된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톰 행크스가 이 기장인 설리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박스 오피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무엇보다 톰 행크스가 아까 말씀드린 포레스트 검프도 그렇고 그 전에 필라델피아라는 작품도 그렇고 이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요. 네네. 설리로 이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톰 행크스가 세 예. 번째 나무주연상을 받지 않을까에 예. 대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실화를 있습니다. 근거로 한 영화군요. 그렇죠. 예. 자, 이제 그 추석 때 저희들이 뭐 볼만한 영화들, 우리들이 볼만한 영화들, 안방극장에서 볼만한 영화도 있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는요 안방극장에서 볼만한 영화들이 굉장히 좀 묵직하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이 7, 8월에요. 이 1,000만 관객을 동시에 달성했던 암살과 베테랑이 이 안방극장에서 개봉을 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지난해 굉장히 화제가 된 영화인데요. 극장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좀 관객들이라면 이번에 안방극장을 통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예. 한국 극장가에서는 밀정이 1920년대 배경으로 해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암살하고 비교할 지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밀정을 본 후에 암살을 보시면서 또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예. 있으니까요.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최동훈 감독과 김준 감독의 그렇죠. 어떤 맞아요. 시대물 이걸 거기다가- 비교해보면 재밌겠군요. 거기다가 지금 한국 영화 같은 예. 경우는 그런 좀 일제강점기의 경성 배경의 영화들이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의 흐름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편의 작품을 함께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예. 좋겠죠. 자, 한 영화만 꼽으라면 그 아. 지금 추석 개봉 영화 중에서 네. 두 개만 꼽아주십시오. 두 개 볼까요? 어떤 거 추천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예. 뭐 한국 영화 중에서는요 밀정이 굉장히 예.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고요. 아무래도 밀정 같은 경우는 이 할리우드의 메이저 제작사 중 한 곳인 워너브라더스가 투자를 하고 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존의 한국 제작사 투자사들이 만든 영화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설리 예. 라는 작품을 꼽을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영화 자체가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데다가 톰 행크스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작품성이나 대중성 면에서는 좀 보장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극장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